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 물리1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쌤도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점수 좀 안 나온 친구들은 이제 어려운 것만 여러분들 쏙쏙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거 가기 전에 여러분이 쉬운 거에서 시간 압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재밌게 강의 잘 해볼게요. 네, 그럼 아무튼 1번 문제로 가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ABC가 대화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아무튼 처음 보는 거야. 하지만 우리 국어 문제도 동일하듯이 이 문제 내용에 다 있어요. 자, 그럼 천천히 읽어보면은, 자, 기억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이래요. 자, 람다가 지금 누가 더 길다라고 나와 있어요? 적외선이 더 길대요. 그러면은 진동수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학생 A, 적외선은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 맞죠? 네, 적외선은 못 봐요. 그다음 진공에서의 속력은 둘 다 뭐야? 빛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 마이크로파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마이크로파가 될 수가 없죠. 진동수가 더 커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돼서 답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가지 핵반응이 있다. 가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A, B, C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익숙한 형태인 양성자 분의 핵자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A는 1, 2가 될 거고요. B는 2, 3이 될 거고요. C는 2,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익숙한 형태에서 이제 가나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가는 뭐가 되냐? 2,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는요, 앞서서 2, 3이 되니까 기억은 0, 1, 바로 중성자 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나로 넘어가서 A 플러스 C를 하게 되면은 3, 6이 되겠죠. 그 다음 B 값은 2, 3이니까 니은은 1,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번, 기억은 중성자냐?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번, 니은의 양성자 수는 1 맞죠?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번, 질량 결소는 가가 나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때요? 할만하죠? 그 다음에 3번. 자, 물질파가 여기에 3번 문제로 나온 거는 좀 약간 신선하네요. 거의 대부분 뒤쪽에 나오는데. 자, 아무튼 자, 지금 파장과 질량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둘의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람다는 H 나누기 MV에 의해서 결국엔 V는요 뭐냐? H 나누기 M 람다죠. 즉 이제 M 람다 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 우리가 V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A는 2 곱하기 1, 그래서 2분의 1이고, 그다음 B는 2 곱하기 2, 4분의 1이고, 그다음 C는 1 곱하기 2, 2분의 1이 돼서 속력의 B는 2대 1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 질량 B는 지금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와 있어요? 1대 2대 2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로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문제 오래 걸렸던 친구들은 쌤 풀이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파로 귀찮게 나올 때는 어차피 운동했는지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M하고 V를 깔고 나서 그냥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그럼 기억번, 속력은 B가 A의 2배이냐? 틀렸죠? 다음 니은번,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몇 배냐? 자,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mv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V 값이 똑같죠? 그럼 질량비가 될 테니까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 디귿번,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운동량의 크기를 BC를 물어보고 있는데 질량값이 같으니까 속도를 보게 되면은 속도는 C가 B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오답이 돼서 답 2번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흰 파트 문제네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자석 A하고 B에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하고 나에서 B에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각각 T하고 3T다. 자,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T하고 3T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힘이 지금 F로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 장력이 ET만큼 증가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이제 자기력이 변화해서 얼만큼 FF, EF가 되겠죠. 따라서 T는 F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은 주어 목적어 크로스가 아니니까 오답이 되겠고,
그다음 니은번 나에서 A 정제 있으니까 R자임은 0이 맞죠. 그다음 디귿번도 변화량을 통해서 정답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0초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과 매질 2 사이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I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2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람다가 지금 2니까 F는 얼마가 돼? 1Hz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매질 2에서는 지금 람다가 얼마예요? 3이니까 여기서 속력은 3m/s가 되는 것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보면은 자, 기억번은 6이니까 틀렸죠. 그다음 주기 1 맞죠? 그 다음에 파동은 자, 이때 마지막 조건을 보면은 4분의 1초일 때 자, 그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주기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주기가 1초니까 4분의 1초는 4분의 1 주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분의 1t. 자, 이때 x는 1m를 보게 되면은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되려고 하면은 요게 지금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파동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근데 6번 굴절률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지금 A하고 B의 경계면에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지금 A가 잡고 있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위쪽으로 꺾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요 점을 통해서 굴절률은 NA가 NB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겠고 NB가 지금 NC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관계에서 기억번은 A가 B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 니은번 B하고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45도로 입사하고 있으니까 45도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A하고 C의 경계면에서 입사한 P는 전반사하지 않는다. 자, 지금 임계각을 보게 되면은 BC에서는 지금 뭐예요? 세타라고 하면은 AC에서는 요 세타보다는 지금 작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차이가 크면은 지금 세타 C에 반비례를 하니까 뭐 이러한 성질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임계각이 더 작은데 지금 입사각은 뭐예요? 더 커졌죠. 그럼 무조건 전반사를 하니까 답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7번 다음은 자성체에 대한 실험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강자성체 A하고 상자성체 B를 집어넣었대요. 자, 그래서 웬일로 이제 자성체를 전부 다 제시를 해준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꺼낸 A하고 B를 연직으로 세워진 플라스틱 입구에 가만히 놓고 A하고 B가 관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각각 측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관은 지금 얘는 뭐냐, 얘는 부도체죠. 부도체고, 네, 구리관은 도체죠. 그래서 이제 A하고 B를 떨어치더라도 여기선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도체에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자, 가에서 A하고 B는 그쵸,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니까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나에서 A는 자기화가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당연히 가에서 집어넣는데 다만 플라스틱 관 자체가 부도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렸죠. 그다음 디귿번 B가 A보다. 자, 낙하 시간은 당연히 A가 B보다 커지겠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물결파 발생 장치 X로 진폭이 A인 물결파를 발생을 시켰대요. 얘 진폭이 A래.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X만 있다가 Y를 쏘게 됐을 때 진폭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 진폭도 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P에서는 지금 진폭이 커지고 있으니까 보강 간섭하는 지점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Y에서 발생시킨 진폭은 A 맞고, 그다음 니은번 X하고 Y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위상은 동일하죠. 왜냐면 보강 간섭이니까. 그다음 T1일 때는 지금 보강 간섭이죠. 그냥 보강 간섭인 지점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보강 간섭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있는데 여기서 S를 A에다가 연결할 때 빛이 방출되는 LED가 두 개다. 자, 그러면은 지금 B하고 얘가 켜지면 안 되죠. 지금 왜냐면 이렇게 가니까 지금 A하고 C가 켜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 C가 켜지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가 PN, 그 다음 B는 켜지면 안 되니까 NP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기억번 X는 N형이냐, X는 P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번 S를 A에다 연결하면 B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냐? 그쵸. 동작을 안 하니까 멀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S를 B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C는요, P가 나와 있으니까 순방향 전압이 맞아서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나와 있고 6에서 2로 전이할 때 지금 파장이 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6에서 2로 전이할 때 요 에너지 차이는 8이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1 나누기 대충 뭐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HC 나누기 람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람다는 1 나누기 8, 2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번 파장이 람다인 빛의 광자 한 개 에너지는 8이냐? 정답이고요. 그 다음 니은번 전자가 N은 1인 궤도에 있을 때 파장이 람다 즉 8,2인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죠. 최소 27,2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N은 3에서 N은 1로 전이를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32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뭐에서 1 나누기 람다 프라임을 할 때 람다 프라임은 1 나누기 32이니까 요거는 이제 4분의 1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 몇 번? 기억하고 디귿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등가속도 문제고요. 자, 그래서 운동량 충격 문제고, 자, 그림은 점 P에서 A, B를 차례로 가만히 두었다. 그리고 A하고 B가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있고 A는 벽과 충돌하고 나서 크기가 10의 충격량을 받았대. 자, 그러면은 A는 질량이 2kg이니까 수평면에서 A의 속력은 4m/s가 될 거고 B도 여기 왔을 때 질량과 관계없이 4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m/s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대요. 자, 그럼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제 A, B는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처음에 얘 B 운동량 4고 A는 -2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2를 지금 얘네들 3kg이니까 3으로 나누면 얘네들 3분의 2 m/s로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I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델타 PA로 보게 되면은 얘는 질량이 2kg이고 그다음 속도 방향이 변했으니까 1 플러스 3분의 2를 하게 되면은 3분의 10 뉴턴/세크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기력 문제. 자, 그림과와 같이 X축 상에 점전한 A, B, C를 각각 X는 0, X는 D, X는 ED에다가 고정을 했을 때 A에는 -X 방향으로 크기가 FA인 전기력이 작용하고 그다음 C에는 플러스 FC의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A는 양전하고 FA가 FC보다 더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일단 우리가 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벌어짐을 양 끝에 있는 전하들이 벌어짐을 만족을 하니까 C의 전하는 A의 전하하고 동일한 양전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위치를 X는 4D로 옮겼더니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왼쪽으로 꺾였어. 그러니까 B가 C를 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부호도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C가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B의 전하량이 A의 전하량보다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번 C는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니까 오답이 되겠고, 그다음 니은번 B가 A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 디귿번 가하고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B에서는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나에서는 오른쪽이고 그다음 가에서는 어디로 아는지 보려면은 FA하고 FC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FA는요 AC 전기력 플러스 AB 전기력이죠. 그 다음에 FC도 AC 전기력하고 그 다음에 BC 전기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놈은 똑같으니까 FA가 FC보다 더 크려고 하면은 FAB가 FBC보다 더 커야 되는데 B가 공통이고 거리 D도 동일하니까 결국에는 QA가 QC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서 A가 C보다 더 크니까 얘는 요로 힘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자기 유도 문제고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에 플러스 X로 운동을 하면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원투를 지난다. 그리고 원투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다. 자, 그리고 표는 P의 위치에 따라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0.5D로 들어갔을 때 지금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니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I에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ED, 지금 접하는 게 ED일 때 전류의 세기가 1이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마이너스 2분의 1B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또 마저 봐보면은 이제 얘가 어디로 지나냐, X는 1.5D를 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5D.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요때 지금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우선은 요 I에 의한 여기하고 여기는 뭐가 일어나요? 내부 상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면에 대한 2에 대한 걸 고려를 해주고, 요 면에 대한 I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하고 I에 지금 전부 다 뭐를 하고 있어요? 도선이 들어감을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그냥 그 값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B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B2는 플러스 2분의 3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분의 3B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번, 자기장의 방향은 1하고 2에서가 반대가 맞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I에서의 3배가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은 4I0냐. 자, 5.5D를 지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5.5D. 5.5D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지금 상대 자기장, 여기도 상대 자기장이 되니까 그냥 우리 기본 문제랑 동일한 걸 알 수가 있겠죠. 형태는 약간 좀 처음 보는 형태겠지만요. 자, 그럼 상대 자기장에 봤을 때 니 거에서 내 거를 빼면은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도선의 길이가 2D니까 2 곱하기 2 하면 4가 돼서 D급번 정답, 단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전피를 처음 통과할 때 운동에너지가 3E인 물체가 A를 지나 지금 최고점 Q로 갔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또 I를 지나서 R로 왔다. 그리고 1과 2에서 각각 높이차가 H고 P의 높이는 EH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2를 내려갈 때 등속도 운동하고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 구간을 지날 때보다 이만큼 손실된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인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 MGH랑 동일한 거죠. 그쵸? 아, 그러니까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3E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은 그쵸. 3E 플러스 지금 여기가 2E니까 5E죠. 이게 지금 전체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여기는 4E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스치니까 5에서 3을 빼면은 2E가 되겠죠. 그래서 몇 배? 2배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연력학 문제고요. 그래서 연력학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B, BC, CD, DA를 해놓고 그다음 Q, W, 델타 U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B하고 지금 CD는 등온 과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이 되는 거 먼저 채워주면은 AB하고 CD는 델타 U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는 등압이다. 여기는 등압이래요. 자, 그 다음에 DA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W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10Q래요. 여기가 플러스 10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25Q다. 자, 그러니까 방출이니까 마이너스 25Q가 되겠고, 5대 2대 3을 적용을 해보면은 여긴 마이너스 10Q, 여기는 마이너스 15Q가 되고, 그 다음에 델타 U 토탈이 0이 돼야 되니까 DA는 플러스 15Q, 그 다음 여기도 플러스 15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B에서 한 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W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도 플러스 W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CD는 얼마의 에너지가 되냐.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열효율 조건을 써보면은 열효율이 9분의 2고 Q 플러스는 W 플러스 15Q고, 그 다음에 W 토탈은 10Q죠. 그래서 요거를 풀게 되면은요, 지금 요거 하면은 5Q죠. 그래서
45Q는 W 플러스 15Q가 되니까 따라서 W는 30Q가 되겠죠. 그럼 문제 분석 끝났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D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얼마냐? 자, 15Q 플러스 W니까 15Q 플러스 W니까 45Q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지금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15Q고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흡수한 열량도 15Q니까 서로 이제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W가 지금 30Q니까 지금 얘네들 더하게 되면은 플러스 20Q야. 그럼 마이너스 10Q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0초일 때 2L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 A하고 B가 동시에 출발해서 I하고 2에서 각각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 다음에 A하고 B의 가속도 크기는 이제 EA, 그 다음에 2에서는 A,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있다. 자, 그 다음에 2의 시작 지점 P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그림 그려서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 자, A가 여기 왔을 때 속력을 V, 그러면은 B도 여기서 속력 V가 될 거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똑같은 놈이잖아요. 똑같은 놈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때 거리는 EL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를 T초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제 T초 동안 지금 A의 속력이 V만큼 변했고 4초일 때 여기 속력이 B의 속력이 2V니까 T초일 때 뭐야? B의 속력이 V만큼 변했네? 그러면 2T일 때 지금 2V가 되는 거니까, 근데 2T가 4초야? 그러니까 T는 2초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2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6초일 때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늘 풀던 대로 그냥 변위가속 분해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에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B는 T부터 ET까지 B는요 지금 SV로 가고, 왜냐면 2초 동안 이제 2에서 4초 동안 가는 건데 지금 SV가 되는 거죠. T 한 덩어리니까. 그다음 플러스 ESG, 가속도가 EA죠. 얘가 지금 EL이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속도 변화량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적용을 해보면 EAT는 V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EAT는 V가 되니까 4분의 1로 나누면 2분의 1 AT제곱은 4분의 1 V. 즉 SG는 4분의 1 SV구나. 요 점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은 전부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6초일 때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요 P로부터 얼만큼 각각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면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SA에서 SB를 빼면 되는 건데, 지금 A가 여기 왔을 때 속력은 V고, 그 다음에 2초 동안 지금 2t 동안 이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ESV가 될 거고, 플러스 이제 가속도는 A인데 2초 동안 움직이니까 4SG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제 B가 요 점에 왔을 때는 이제 T 한 칸만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속력이 2V니까 마이너스 ESV, 그 다음에 마이너스 SG가 돼서 요 값은 3SG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SG가 몇 L인지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구했던 요 빨간색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요, 지금 SG가 궁금한 거니까 SV는 4SG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6SG는 EL이 되고, 그래서 3SG는 L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L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색을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Q가 거울 X하고 Y가 정지해 있고 A가 탄 우주선은 지금 관찰자 B에 대해서
P하고 X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속 C로 등속도 운동한대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PQ에서 방출된 빛이 X하고 Y에서 반사돼서 PQ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지금 봤을 때 T0로 같다. 얘는 지금 뭐예요? 고유 시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표는 B가 봤을 때의 정보다. 근데 뭐가 많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로 그냥 하나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그다음 T2하고 T4를 비교를 하래요. 자, T2는 뭐예요? P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T4는 뭐예요? Q에서 Y로 가는 거니까, Y에서 Q로 가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T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X에서 방출된 게 왼쪽으로 가는데 P가 오른쪽으로 오니까 사건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T4는 사건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 거리 비교법을 통해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 니은번 T0하고 T1 플러스 T2. 자, T1 플러스 T2는 지금 뭐예요? PP가 되는 건데, B가 보게 되면은 이제 P가 처음에는 여기에 있다가 약간 지나게 되면 P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사건 사이의 거리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디귿번, 자, B의 관성계에서 Q하고 Y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B가 봤을 때 Q, Y 사이의 거리는 여기가 되는데, 지금 CT3는 뭐예요? 빛이 이동한 거리죠. 자, 그럼 빛이 이동한 거리는 우리가 작도를 해보면은 Q하고 Y 사이 거리, 요걸 썼으니까, 자, Y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요게 지금 L 빛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빛이 이동한 거리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억하고 니은번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럼 18번 자기장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CD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B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왼쪽으로 흐른대. 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C하고 D에서가 서로 반대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BC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원점 O와 점 PQ에서 모두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표는 OPQ에서 AB와 뭐 아무튼 이렇게 자기장 세기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일단은 0이 되는 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점 O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됐으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왼쪽이고 크기는 지금 B하고 같은 I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P에 대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면은, 왜냐면 우리 A, B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자, A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에서 지금 B에 의한 게 지금 내부 상쇄가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즉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0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D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면은, 자, 지금 내부에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얘네들의 방향을 가정을 해보면은 D는 요쪽으로, 그 다음에 C는 요쪽으로 간다라고 한번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화량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물리량들을 최대한 없애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상황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1번씩, 요걸 2번씩. 자, 그래서 1번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변화량을 사용을 해보게 되면은요. 자, PQ에 대해서 변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A하고 B에 의한 게 소거가 되겠죠. A, B 소거가 일어납니다. 변화량을 사용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Q에서 P를 빼봅시다. 자, Q에서 P를 빼면은 마이너스 B0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에 의한 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자, D에 의한 거 큰 놈에서 지금 작은 놈을 빼는 거니까 이제 들어가는 방향에 2분의 ID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C에 의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다음 들어가는 게 더 값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빼게 되면 플러스가 될 거고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게 되면은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 I 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ID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D 마이너스 IC는요 지금 6을 곱해주면 되겠죠. 6 그래서 마이너스 6B0 네,
근데 요가 지금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A, B에서 A, B, C, D로 바뀌는 거 P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서 처음을 빼게 되면은 지금 A, B가 똑같이 소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때 변화하는 게 지금 CD 때문에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CD 때문에.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BJ가 되고, 자, 그래서 CD에 의한 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이제 둘 다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ID 마이너스 2분의 IC가 돼서 ID 플러스 IC가 되니까 요 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D에 흐른 전류니까 두 식을 더해보면은 뭐가 나오냐? 4, ID는 4가 나와서 ID는 1이 되니까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하고 나와 같이 물체 A하고 C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 B,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하고 나에서 B가 놓인 빗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같고, 그 다음에 가의 A와 나의 C가 빗면에 놓인 기울기는 같다. 그리고 가의 A와 나의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F고, 자, 그럼 우리가 요걸 통해서 뭐라고 설정할 수가 있냐? 자, 얘가 F고 얘도 F래요. R자임이. 그러면 여기의 가속도를 A라고 하고 여기서의 가속도를 2분의 A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가에서 실 P가 A를 당긴 힘의 크기는 3분의 7F다.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내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내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A에 대해서 먼저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3분의 7 F 장력 마이너스 mg1 빗면 얘가 지금 R자임 F가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mg1은 얼마냐? 3분의 4F가 되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4F1.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여기서 지금 전체에 대한 게 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전체의 개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표시를 해보면은요, 지금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 그 다음 나에서 C는 여기, B는 여기, A는 여기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벡터들을 한번 더해보게 되면은요, 자, A, C를 더하게 되면은 6mg1이고, 그 다음에 B의 거는 상쇄가 되죠. 그래서 더한 거예요. B가 상쇄돼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AC에 대한 거를 더하면은 얘네들 오른쪽으로 힘을 작용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6mg가 되겠고, 그 다음에 R자임들을 더해보게 되면은 얘네들의 질량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질량의 합은 지금 8m이고, 그 다음에 그냥 가속도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m 곱하기 2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m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서 구했던 식들을 다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6mg1은 얼마예요? 8f죠. 8f 마이너스 6mg는 지금 마이너스 4ma는 마이너스 4f죠. 따라서 지금 12f는 6mg가 되니까 F는 2분의 1mg, 답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를 그 다음으로 보면은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A하고 B와 그 다음에 O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C가 있다. 그 다음 나는 가의 순간부터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또 T1 초 이후에 C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 T1 초 이후에서 더 이상 C는 뭐를 하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하니까 충돌을 안 하는 거죠. 이거 수능 특강에 있던 개념인데 이게 뭐였어요? 얘네들이 다 충돌이 끝난 이후에 다 C하고 동일한 속도로 진행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들이 다 충돌이 끝나고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충돌이 끝나니까 B는 지금 마지막이 4V로 토탈이 정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C도 4V, B도 4V, A도 마지막에
4V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처음과 끝에 대한 운동량 보존, 요것도 기출에 정말 많이 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두 놈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을 써보면 C의 운동량은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한 운동량은 질량 다 더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속력은 4V니까 따라서 V는 얼마? 8분의 1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8분의 1 미터 퍼 세크. 자, 그 다음에 이제 T2일 때 A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각 초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처음에 C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AC가 맨 처음에 충돌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어디선가 AC가 충돌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AB가 충돌하냐 아니면 BC가 충돌하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T1일 때. 그래서 T1일 때 AB가 충돌하냐 또는 BC가 충돌하냐, 이건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C가 A하고 충돌해서 왼쪽으로 가서 B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아니면 C가 A를 오른쪽으로 때려서 A하고 B하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은 C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된다. 요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C가 A하고 충돌한 이후부터, 이제 T1초 이후부터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얘는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B하고 C가 T1초일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AB 충돌이 돼서 전부 다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자, A하고 C하고 충돌을 해서 A는 오른쪽으로 VA로 진행을 하고 C는 왼쪽으로 VC로 진행을 해야 B하고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AC 충돌에 대해서 VA하고 VC 방향을 추론하는 건 쉬운데, 이제 BC의 충돌에서 각각의 충돌 방향이 어디로 되냐, 자,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고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B의 속력이 5V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재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지금 T1 이후에 4V로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충돌했는데 5V가 오른쪽이다, 요건 말이 안 되니까 B의 속력은 왼쪽으로 5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속도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사용을 할 건데, 지금 AC하고 그 다음에 지금 BC에 대한 충돌에 대해서 식을 세울 건데, 지금 BC에 대한 정보가 더 많으니까 BC로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럼 BC에 대해서 먼저 식을 세워보면은 지금 처음에 C의 운동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VC로 지금 운동량이 있고,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20V,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4V가 되죠. 그러니까 VC는 얼마야? 16V가 되고, 요거는 2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C 충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C에 대해서는 처음에 C가 오른쪽으로 5로 지나가니까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는 지금 플러스 5VA,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V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VA는 5분의 7m/s가 되는 것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쳐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있으면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이제 너무 어렵다 싶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